엽기적인 열차로 가자 시리즈 한국어판 번안 제4회 일본 국유 철도편 5 엽기적인 개조의 선구자 08개 기동차. 이번 이야기는 옛 일본 국철이 차량 동력 현대화 정책을 추진했을 때 궁여지책으로 세상에 내보낸 엽기적인 차량에 관한 이야기다. 1950년대 후반 일본에서는 그 폐전에서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갔고 이제 폐전 후가 아니다는 말이 오가던 시절이었으나 철도 사정만 보면 그 많은 부분에서 폐전 이전의 모습이 짙게 간직되어 있었다. 모든 분야에서 효율성이 중요시된 고도 경제 성장기에 있어서 말 그대로 석탄 연기처럼 사람들에게 기피되기 시작한 존재가 바로 증기기관차였다. 오랫동안 근대 사회를 상징하는 존재로 철도계에 군림해온 증기기관차였으나 어째다가 시대의 흐름에서 덩떨어진 유물로 남게 된 것이었다. 그런 고로 저들 증기기관차를 대신해서 그 존재 세력을 확대해 나가던 차량이 바로 기동차 즉 디젤카였다. 특히 액체식 기동차는 기존 변속 방식의 기동차가 못했던 총괄 제어가 가능했고 그 이점으로 인해 약 10년 사이에 2000량이나 되는 차량이 새로 제조되었고 마침내 1958년에는 그동안 염원되어 온 특급형 기동차 열차가 운행되는 수준까지 갔다. 그토록 높은 인기로 의해 액체식 기동차는 1960년대로 접어들어 그 차량 생산수가 연간 500량을 넘어서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 정도의 차량 수치고는 동력 현대화를 완수하기에는 아직 멀고도 멀었다. 수가 모자라면 더 많이 만들었으면 다지 말로만 하면 아주 쉬운 일인 것 같다. 그러나 세상에 제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몇이나 되겠는가. 본디 국가 예산 아니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추진되었어야 했던 신칸센 건설이나 수도권 통근 노선의 기반 강화 정책과 같은 시책에 따른 비용 부담을 감당해야만 했던 당시 국철노선은 일정된 수요가 전망된 대도시 근교 노선 내지 간선 같은 노선을 위해서야 신형 차량을 투입할 예상을 할애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로써 저들이 궁여지책으로 제안한 방책이 바로 현유객차 기동차화였던 것이다. 얼핏 보면 자포자기라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을 듯한 제안이기는 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차량 개조 비용이나 그 경제성 같은 요인을 몇 번이나 비교하며 검토한 끝에 나온 것이었다. 디젤 객차의 검토라는 당시 출간된 책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당시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즉 객차를 기동차로 개조할 경우와 기동차를 새로 제조할 경우를 비교하며 검토한 그 경위 말이었다. 요컨대 1. 중차가 될 객차 대차를 신규 제조할 경우 엔진을 부착해 하면 차량 한 량당 1200만엔 소요될 것임. 부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엔으로 그치겠지만 당해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엔진이 2대 탑재된 기동차와 연결해야 함. 2. 엔진을 탑재할 경우 차량 중량이 약 9톤 더하게 되므로 신규 제조 기동차에 비해 성능이 떨어질 것임. 3. 신규 제조 기동차는 한 량당 1600만엔 소요되므로 객차를 개조하면 400만엔 비용이 삭감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날 정도가 아닌 것으로 보임. 게다가 디젤 기관차를 시켜 객차를 견인케 할 경우와 객차를 개조한 기동차를 운행케 할 경우를 비교해 볼 때 당해 열차의 편성 수가 5량 이상일 경우 기관차 견인이 합당화돼 3량 이하일 경우에는 엽기적으로 개조한 기동차 운행이 합당할 것임. 4. 개조할 객차에 관해서는 새로운 것은 향후 계속해서 사용하고픈 바이지만 너무 오래된 것은 폐차 처리하여야 마땅하므로 적당 수를 넘어 많은 객차를 중차로 사용할 수 없을 것. 지금까지 알아본 경위에서 짐작하면 당시 국철에서는 일본 철도 사상 최초가 될 객차의 엽기적 개조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지방 로컬선에서는 객차를 기동차로 견인케 해야만 했을 정도로 차량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끝내 이 계획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경위로 개조된 차량들이 나중에 08개 이름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차량들이다.
어떻게 보면 객차 시절을 그대로 간직한 외관은 눈에 비치는 대로 그 모습이라 할 수밖에 없다. 버스 내지 트럭 채용형과 동일한 형식인 엔진을 탑재하려는 기한도 있었으나 결국 같은 시기 여타 기동차에 채용된 형식과 동일한 형식인 엔진을 탑재하게 되었다. 그 배경에는 해당 차량을 폐차 처리할 경우에도 엔진을 다른 차량에 유용하려는 국철이 그토록 자랑하던 장기적 전망이 게재되어 있었다. 그 개조로 인해 기관차의 견인력 부족 때문에 언덕 오르막길에서 증기기관차가 뒤에서 밀어주어야 오를 수 있는 등 불미스러운 일도 없어지고 정말 해피엔딩이 올 듯했지만 이 계획은 갖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는데, 시대의 흐름에서 뒤진 존재가 된 증기기관차를 대체하기 위해 기동차를 대거 투입함으로써 동력 현대화를 추진해 나가던 일본 국철. 그러나 급격히 늘어난 기동차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당시 제안된 사안이 바로 기존 객차를 기동차로 개조하는 것이었다. 몇 번이나 비교와 검토를 거듭한 끝에 08개 기동차가 그러한 국철의 궁상을 구제할 수 있는 국철 최초의 엽기적인 개조 차량 즉 세별로 세상에 나왔는데, 3등 기동차를 뜻하는 기호 즉 기아 08개로 우리가 아는 바가 된 차량들은 먼저 1960년에 한 량이 개조된 후 최종적으로 14량의 객차에서 개조된 차량들이다. 그러나 결국은 당사자인 국철로 인해 1971년을 마지막으로 하여 운용에서 제외되고 말았다. 어째서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 단적으로 말해서 개조를 위해 선정된 종차 즉 바탕 차량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주로 홋카이도 지방에 투입된 08개 기동차였지만 개조 시종차로 삼은 차량이 당시 60개 객차라는 범주에 속한 것이었는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들 객차는 패전 직후 혼란기에 그 이전에 제조된 목재 차체 객차의 차체만 강철재로 탈바꿈한 것이었다. 강철재 차체 덕분에 차량 차체는 아주 견고하게 되었으나 그 반면 무게가 더 늘어나기도 한 셈이었다. 같은 시기 대표적인 기동차였던 22개 차량과 비교했을 때 한 량당 6톤이나 더 무거웠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8개 기동차에 탑재된 엔진은 22개 기동차와 같은 형식이었기 때문에 주행 성능이 떨어지기 마련이었고, 떨어진 추진력을 보충하기 위해 신형 기동차와 연결해서 운용케 했는데, 이로써 운행 노선이 제한되어 결국 활용하기 어려운 차량이 되고 말았다. 사실 당시 홋카이도 구리로에 배속된 차량의 경우 그 성능을 가지고서는 고개를 넘지 못했던 탓으로 증기기관차가 뒤에서 밀어주어야만 했다. 근데 무엇 때문에 투입된 차량이라서 그랬나? 이러한 고로 운용상 완전히 족쇄가 되고 만 08개 기동차였지만 이용자들 평가는 과연 어땠는지 그 측면에서 보면 차량 설비는 종차 시절과 마찬가지로 바닥은 나무 마루판이자 좌석 간격 역시 좁은 채로 남아있었고, 구형 객차의 사양을 그대로 탑습한 것이었고, 신규 제조 차량과의 격차가 역력했다. 그랬기 때문에 운용상 제한 요건이 많던 탓에 이 08개 기동차는 일부 예외적인 차량만 빼고 그 운용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옛 국철 흑역사의 한 토막으로 기억될 듯한 객차의 기동차와 개조. 그러나 JR 중 이 펜드라 항아리를 연 차가 둘이나 나왔는데, 바로 하나는 JR 서일본이며 또 하나는 홋카이도다. 민영화 직후 아직 제조 후 경과 연수가 적은 편이었음에도 대거 남아 돌게 된 50개 객차들을 보고 이들 50개 객차를 더 혹사해볼 아니 다시 도전할 기회를 주고 소중히 오래도록 운영하면 어떨까 싶어 기도한 것이었을 것이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이들 기도 중 한쪽은 어느 정도 성공을 보았으나 또 한쪽은 실패의 고집을 마셔야만 했다. 자세한 경위는 여타 동영상에서 이미 많은 소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되, 결과부터 보면 JR 서일본에서 시행된 33개 기동차 개조는 뜻밖에도 규모가 커지는 바람에 불과 2량만으로 끝을 보게 되었으나 JR 홋카이도에서는
개조 개소를 최소한 필요한 부분만으로 한정한 덕에 141개 기동차를 40량 이상 세상에 내보낼 수가 있었던 것이다. JR 홋카이도가 이와 같이 객차 개조에서 일정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를 따지자면 과연 저들이 전에 겪어온 실패를 통해서 배운 바가 많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방금 운용상 제한 요건이 많던 탓에 08개 기동차는 일부 예외적인 차량만 빼고 그 운용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었다. 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예외적인 차량이 사실 불과 한 량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 어떻게 보면 1000명을 다 할 수 있었던 차량의 이야기를 하며 마치도록 하겠다. 운용상 제한 요건 때문에 차례로 폐차 처리가 진행된 동무들을 제끼고 그 차량은 홋카이도에서 멀고도 먼 당시 교토에서 운행된 사형철도였던 가야철도로 양도되었다. 그 가야철도는 전부터 주된 사업이 화물 수송이었고 앞날의 전망이 그리 좋지 못했던 여객 수송에 관해서는 진차량을 어느 정도 모아놓고 관광 노선으로 수익을 올릴 작정이었다고 한다. 거기 간바에야 성능이 향상되지 않았음은 물론이었으나 그 반면에 차내 난방에 관해서는 운행지에서 정평이 난 뛰어남이 그대로였다고 한다. 아쉽게도 그 가야철도는 오래전 1985년에 폐지되었지만 이 50개 객차는 증기기관차들과 함께 보존되어 이제는 그 파란 찬 생애와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게 조용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 50개 객차는 제자식 반열이 되는 33개 기동차 또는 141개 기동차에 대해 어떤 감정을 품고 있을지. 그런데 이제 그 50개 객차는 제자식 반열이 되는 33개 기동차 또는 141개 기동차에 대해 어떤 감정을 품고 있을지. 엽기적인 열차로 가자 시리즈 한국어판 번안 제4회 일본 국유 철도편 5 엽기적인 개조의 선구자 08개 기동차 합성 음성 재생을 마치겠습니다. 엽기적인 열차로 가자 시리즈 한국어판 번안 시리즈는 때로는 어려운 고비를 넘어야 하는 한국과 일본의 현대인 특히 어떤 분야에서 동호인으로 있으면서도 서로 믿지 못한 채 살아야 하는 이들을 달래기 위한 다리 역할이라도 해봐야 싶어 나선 한 번역가의 몸부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있기를 고대하기 따름입니다.